윤성웅입니다. 오늘은 BMW 4세대 X3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출시 행사와 거기다가 BMW 드라이빙 센터의 리뉴얼 행사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국내에서는 참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드라이빙 센터 자체가요. 서킷 주행을 위한 드라이빙 센터까지 따로 마련해서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 처음에 이러한 시설을 준비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어찌됐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제 BMW의 참맛을, 그리고 많은 차량들을 직접 만지고 체험했던 공간이었는데, 이번에 또 리뉴얼이 돼서 오히려 동선도 좋아지고요, 관람할 거리도 많아졌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주말에 방문하셔서, 주말에 방문하면요,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설명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또 뭐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럭키드로우 같은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오셔서 가족들 가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시승은 신형 X3입니다. 처음에 이 차량 공개 소식 듣고 그 사진을 봤을 때 약간 날 서 있는 듯한 모습에, 그리고 볼륨감 있는 모습의 X3를 만나보고 이 차량의 크기가 굉장히 좀 커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직접 또 마주하니까 그 정도로 이게 차량의 크기가 뭐 크게 커지진 않았습니다. 기존 모델과 전장이 소폭 길어지고 전고가 아주 조금 낮아진 형태인데요. 하지만 차량 외관의 스타일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겉에 레이아웃을 봤을 때 BMW XM 같은 이 상위 트림의 전기차들의 이러한 레이아웃을 많이 좀 이 X3, 신형 X3가 좀 채용을 하면서 마코가 긴 모습이라든지 느긋하게 떨어지는 뭐 루프라인, 그리고 각지게 떨어지는 이 뒤쪽 라인, 이런 것들이 XM을 떠오르게 하는 외관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의 측면 라인만 보더라도 그 라인 자체, 볼륨감 자체가 기존의 이전 세대 모델과 상당히 좀 볼륨감을 키운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스타일 변화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전면부에 이제 X3에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는 뭐 상위 뭐 7 시리즈라든지 뭐 다른 BMW 차종들에서 요즘 이제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죠. 키드니 그릴을 더욱더 강조하는 형태인데,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야간에 이제 차량들을 봤을 때 이 차량의 뭐 룸미러를 통해서 뒷차량을 봤을 때 다른 차량들과 차별화되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뭐 디자인적으로도 멋지긴 하지만 이 경쟁 모델들과의 차이점, 야간에 봤을 때 차이점, 이런 것을 만드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겠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릴 자체에 뭐 상위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릴 자체에 조명을 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이코닉 글로우로 BMW는 그릴 디자인의 포인트를 좀 통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라디에이터 그릴 자체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디자인이 이번에 X3에는 그릴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스탠다드가 오히려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크롬 라인이 좀 더 강조된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교차되는 형태로 라인이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패션 감각이 더해진 뭔가 디자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뭐 라디에이터 그릴보다 조금 더 감각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들은 이제 크롬 라인이 없는 일반적인 교차되는 형태의 디자인만 적용되고, 가장 고성능 모델인 M50 같은 경우에는 가로 형태의 바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세 가지의 다른 디자인,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죠. 또 트림에 따라서 하단 범퍼의 디자인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변화는 이제 실내 변화를 볼 때 가장 많이 좀 변화가 느껴집니다. 특히 조명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양쪽 빛처럼 이어지는 이 조명과 센터의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센터 코스 하부에 있는 이러한 조명들까지, 오히려 이 조명 구성만 본다면은 그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로 지나는 밤만 이러한 인터랙티브 조명이 좀 적용이 됐거든요. 하지만 X3에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이런 조명 요소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화려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실내의 디자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적용되고, 이런 터치 형태의 버튼들이 적용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3스포크 디자인의 이 스티어링 휠, 딜컷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디지털한 모습, 그리고 실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 요즘에 출시되고 있는 세단이라든지 SUV 모델들 보면은 가로 형태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한 안정적인 분위기도 있겠지만 뭐 X3 같이 조금 더 젊은 세대의 좀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는 강도가 되면서 젊은 감각을 가진 차량들은 이렇게 좀 역동적인 디자인도 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실내 막상 또 앉아보니까 제가 또 잊고 있었던 게 X3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거든요. 뭐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GLC와 비교해서도 좀 실내가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잘 조형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넓다는 느낌은 쉽게 이렇게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열 공간에서는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헤드룸 공간에서 뭐 그렇게 좁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이 감싸는 듯한 이러한 형태 때문에 더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을 실내에서는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인치를 조금 더 넘는 크기의 이런 대화면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또 시원시원한 모습, 거기다가 현지화된 내비게이션, T맵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비게이션 사용에 있어서는 굳이 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적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내려다 보면은 센터 콘솔 아래쪽에 넓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가 왼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보던 이 디자인이 이 앞쪽에, 컵홀더 앞쪽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형 모델에는 굉장히 넓은 이 파노라믹 글래스가 마련이 됐습니다. 위쪽에 가운데 이제 바도 없이 아주 깔끔하고 개방감 좋은 이 파노라믹 루프가 적용돼서 2열에서도 답답함 없이 앉아서 긴 주행 이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도어 왼쪽에 보면은 X3라는 로고가 적혀 있는 이 독특한 패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통풍 시트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5단계로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제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어서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렇게 단수를 뭐 조절하거나 단계를 조절하는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리 버튼이 좀 더 정확하게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더 디지털화된 모습, 실내 공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조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GLC와도 큰 차이점, 분위기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X3와 GLC는 뭐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소비층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의 취향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경쟁 구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구성은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직렬 4기통 엔진이 탑재된 가솔린 모델입니다. 국내에는 디젤 모델도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가솔린 모델, 그 다음에 가장 고성능 모델인 직렬 6기통 엔진이 탑재된 M50 모델까지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디젤 모델이 197마력? 190은 조금 넘는 수치고요. 지금 이 가솔린 모델은 190마력, 그 다음에 M50 모델은 뭐 거의 400마력에 육박하는 굉장히 고출력의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파워트레인 라인업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요. 뭐 11마력이 더해지는 이 제너레이터를 추가를 해서 정체 상태에서 이제 출발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여유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력이 사용되는데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출발할 때 굉장히 뭐 토크가 크게 더해진다든가 하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제가 20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도 확실히 이 출력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좀 더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M50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워트레인 라인업이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주행할 때는 크게 그렇게 답답함은 없을 것 같지만, 좀 가속을 해봤을 때 즉각적인 토크라든지 출력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물론 해외 시장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뭐 전동화 모델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내 출시된 모델들은 이러한 파워트레인 구성입니다. 출력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는 세 가지 파워트레인 구성이라는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신형 X3를 소개를 하면서 이 세단과 같은 승차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뭐 SUV는 분명히 이 주행성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 주행 질감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을 해봐도 이렇게 정속 주행하는 고속 주행 시에는 특별하게 이 SUV라는 차량이 주는 뭐 좌우 롤이라든지 전고가 높은 차량에서 오는 흔들림 이런 것들을 뭐 크게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세단과 같은 승차감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시됐던 이 GLC와도 좀 결을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X3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GLC는 뭐 차량 외관이라든지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조금은 보수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X3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좀 더 즐길 만한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전체적인 설정, 주행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차량에 지금 좀 가속을 하면서 주행을 해봐도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는 엔진음이 가장 크게 들리거든요. 그만큼 차량 하부에서의 그 차음도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톡톡히 제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행 보조 시스템 당연히 충실히 갖춰져 있고요. 엔트리 트림에서부터 이 주행 보조 시스템만큼은 만족스러운 형태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주행 보조 시스템 활성화를 해서 지금 주행을 해보면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가 나오는 경우에도 가볍게 이 스티어링 휠의 손만 대도 이제 다시 기능이 활성화되는 정정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6,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엔트리 트림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퍼포먼스 모델인 뭐 M50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가격까지 올라가긴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옵션을 갖춘 지금 시승하고 있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대 중반에서 뭐 8천만 원대까지 가격으로 좀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차량을 이 정도 가격에 좀 구매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법도 하지만 아마 직접 운전해서 하시면서 이 실내라든지 달라진 디자인들 그리고 편익이 추가된 편의 기능들 아마 살펴보신다면은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수긍할 만한 가격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가장 큰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벤츠 뭐 GLC와 비교했을 때 GLC의 가격이 X3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경쟁 모델과 또 비교를 해본다면 거기에서도 조금 더 우위가 있고 이렇게 디지털화된 모습도 최신의 뭔가 차량을 탄다는 이러한 기분을 느끼기에 좀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짧은 시승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좀 전해드리고요. 이제 한번 시승 차량을 받아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